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시간입니다.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1월 달에 있었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죠. 다보스 포럼과 그 다음에 시카고의 둠스데이 클럭에서 말한 멸망 90초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것들이 서로 상호 관계가 되면서 24년의 금년의 우리 주 앞에 펼쳐져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다니면서 특별히 CBDC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CBDC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팬데믹 트레이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고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은 No farmers, no food 하면서 여기 이제 곧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 기사화해서 함께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서 여러분에게 이대로 좀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농부들이 사라지면 먹는 식량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곤충들이죠. 곤충들이고 실제 가축들은 이제 다 죽고 그러면서 사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 사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No farmers, no food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농사 짓지 마세요. 왜냐?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식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좀 떨어지면 뭘 먹어야 되는가? 곤충과 벌레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충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좀 기상천외한 일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속속들이 어둠의 이런 그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결국은 마지막 사건들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보스 포럼이나 또 그 시카고 둠스데이 클럭에서 정말 인류 역사가 90초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경고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런 그 경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떻게 인류를 끌어가야겠다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대대적인 그런 그 전제하에 정말 지속적으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또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는 CBDC,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였던 CBDC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CBDC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가는가 하면 막 비트코인이 수천 배 올라갈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어둠이 양동작전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양동작전이 있다. 이게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말은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무슨 FTX다, THX다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이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비트코인이라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그 팍스뉴스 주로 이런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에서 CBDC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금년에 다보스 포럼이 끝난 다음에 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CBDC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여기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CBDC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가상화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어느 날 갑자기 지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게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CBDC로 가야 된다. CBDC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재정 포용성이 늘거나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의 모든 사생활마저도 통제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그러면서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한간에 떠돌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무슨 뭐 대선 주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전 재무성 관리들까지 나타나서 정부가 우리들의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소셜 크레딧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그런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디지즈 X라고 하는 것과 팬데믹 여러분 추리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매우 위험한 지금 금년이에요. 24년 5월이면 금년 조만간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니까 금년 말하자면 이제 3월, 4월, 5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런 일이 이제 세계적인 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팬데믹 트리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유엔에다 전 세계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팬데믹이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또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이 정말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WHO가 감당할 수 있도록 WHO에게 모든 국가적 권한을 위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WHO가 만약에 도시를 봉쇄해라 그러면 셧다운하라면 봉쇄하는 것이고, 교회 닫으라면 닫아야 되고, 학교 닫으라면 닫아야 된다. 그리고 백신 맞으라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유란 이름으로 백신 안 맞겠다면 그건 나라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면 쓰도록 하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5,000년 인류 역사상 절대로 한 번도 우리 역사에는 없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이 WHO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명분이 있는 이야기가 될 거다. 왜냐?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계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뉴욕 포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여러분 중국의 과학자들은 치사율이 100%예요.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그런 완전히 이렇게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이 코비드-19의 그런 뮤턴트니까 변종입니다. 변종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것들을 거의 인간과 똑같은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쥐에다 했더니 100%더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어요. 눈이 하얗게 변하더니 중국 치사율 100% 변종 코로나 개발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얘기는 끝난 거죠. 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이거 사람이 만든 건데 유출된 거냐 아니면 자연 발생이냐 할 때 그걸 만들어서 유출시킨 거라 했으면 그때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전부 막 이 방송에서 삭제되고 이 센서십에 의해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미국과 중국이 그냥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네요. 개발했다고. 그렇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단순히 가공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을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팬데믹 트리티는 정말 실효성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신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백신 안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부하면 안 돼. 왜? 다 죽는데. 너도나도 맞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공권력인 국가나 아니면 WHO에서 그냥 주나요?
이제는 처음에는 안 맞으면 강요해서 맞췄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달라고 백신 달라고 외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아무나 줄 수 있나? 이러면서 무언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30 어젠다에서 2030년까지 이뤄가고자 하는 그런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 정부, 바티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것들이 예상하고 있는 진로들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 도표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갈 거에 대한 성경적 예언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어둠의 권세가 2030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들으면 지나가지만은 이 세력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디지털 통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팬데믹 트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테이블 리세트다. 우리의 식량 모든 이곳에도 새로운 리세트가 그야말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문제 중에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농부들 no farmer no food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적인 슬로건인데 이게 뭐냐면 식량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문제냐? 이 식량 위기는 대부분의 모든 식량 위기는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천연재해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줄든지 아니면 이 농토나 아니면 일해야 될 농부가 사라져서 위기가 오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식량 위기는 전혀 그런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이 거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식량 문제, 그레이트 리셋 가운데 테이블 리세트라고 하는 식량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유럽의 전 나라들이 지금 농부들이 대단히 지금 엄청난 항거 운동을 벌어지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농부들이 이런 전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 농부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당신들 식량 없어집니다. 그래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농부가 왜 사라집니까? 농부가 사라지는 이유는 농사를 져도 수익 발생이 안 되니까. 농부를 져도 수익 발생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보조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요새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일들이 오늘날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후 환경 문제잖아요. climate change잖아요. 탄소 문제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뭘 많이 발생시키느냐?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탄소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텍스가 생기고 지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아니면 트랙터를 한다 그래도 그런 경유값을 오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규례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 어디 유럽뿐입니까? 유럽 말고도요. 아웃사이더 유로피안 팔레하면 유럽 EU라고는 유럽 연합 그 안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인도에까지 지금 이렇게 인도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의 농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농사 좀 짓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뉴델리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지금 이 셰르가스를 쏘고 지금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발포를 하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어디뿐입니까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중남미,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이 있죠. 인도 있죠. 호주에서 있죠. 농사를 짓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어디를 빼고요? 미국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는. 여기 전부가 다 뭐 하는 곳이냐. 지금 농부들이 그야말로 폭동 상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뭐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일어나느냐. No farmer, no food. 이것이 지금 공통된 슬로건입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서 농부 죽이면 식량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줄을 다보스는 몰랐을까요? 왜 이 운동이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물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죠. 특별히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효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WTO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국도 말이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난리 났었어요. 추곡 수매가를 올려라. 우리 쌀 개방 말아라. 뭐 소고기 개방 말아라. 그래가지고 2000년대 칸쿤에 말이죠. 이렇게 회의 있을 때는 환경에 있을 때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WTO 이거 반대하는 회의를 하고 뭐 한국 분들 막 거기 가가지고 분신하고 난리 안 났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유럽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호주와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수입 개방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유럽 농부나 인도에 있는 농부들이 WTO 이런 그 관세 협정 이것들 이거 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데모들을 하는 거예요. 왜? 농부 죽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이 지금 이렇게 벌떼와 같이 일어난 것과 1월 달에 있어서는 다보스 포럼과 또 이 팬데믹 트리디에 대한 이런 진행되는 것과 CBDC를 바라보니까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다른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 팬데믹 문제 다뤘는데 이번 문제는 다보스 포럼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 어젠다 가운데 특별히 무슨 문제냐? 탄소 발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제로 이렇게 그라운드라고는 탄소 발생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데 거기에서 연사들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쌀 생산량. 즉 그런 말은 이 농부들이 지금 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밴허란 말은 쌀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왜? 이걸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장에 이렇게 농부를 하면서 이 농부들이 퇴비를 만들면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또 거기서 이런 또 여러 다양한 그런 농장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축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일로를 만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단소. 그런가 하면 가축들에서 뭐가 나와요? 또 소가 오이가 넷 아닙니까? 이렇게 소가 미리 많이 그러다 보니까 소가 항상 이렇게 방구를 많이 낀답니다. 우리가 잘 옆에서 듣질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소가 많이 방구를 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 메탄 가스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장 원인이 되니까 가축들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 약육하는 그런 문제도 이 쌀 농사와 같이 이런 그 벼농사나 이런 농사와 같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선에 관한 이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줄여야 된다. 왜요? 이제 여러분 고기 생선 바다에 고기 잡는데 배가 타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전부 뭘 씁니까? 경유 디젤을 쓰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탄소 발생을 시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다 막 그냥 대거 걷어오다 보니까 플랑크톤을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새로운 산소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다가 오염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죽어가면서 탄소가 더 많이 이 생성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은 스탑 에코사이드 나오라는 말은 환경을 죽이는 일을 그만하라는 이런 단체들이에요. 환경단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운동을, 예전에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린피스 운동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니? 근래는 다 환경운동가들이 대부분 누군가 소셜리스트들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되어 있던 이렇게 이 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쌀농사, 벼농사를 하지 말라 말이지. 어부들 말이지. 고기 잡지 말아라. 또 이 축산업자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부, 어부 다 축산업자들 다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뭘 먹고 사나? 이런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레덱트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네탈리 크레이튼이나 이렇게 크레이튼 모리스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 문제에서 집중 다룬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더 쉽게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의 정리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 연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일을 한다. 그런데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다 이런 일을 한다.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뭘 발생시켜줘요?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 탄소 발생을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가니까 또 그러면
그런 농사 짓지 말고 가축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치는 거죠. 다보스에서. 그렇다면 무엇로 그런 걸 만들면 되냐? 즉 AI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인공지능이 이 음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모든 식량의 뭘요?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런 게 여기 이 사실을 취재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 즉 소위 말해 그 여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지를 모르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만들면 되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그에 이어서 빌 게이츠가 요새 막 이 땅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엄청난 땅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뭘 하느냐? 홈 가드닝 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특별히 뭐 유기농으로 한다 그래 가면서 우리가 왜 이게 작은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뒷텃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다 퇴비를 생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소, 가축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이런 것들을 음식을 저장하니까 메탄가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했는데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소장농 같은 소위 소장농 같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무서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왜 국가 총 생산량을 GDP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GDP라는 말을 알고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단위로 이걸 생산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Gross Ecosystem Product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코시스템 프로텍트, 환경 친화적 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걸로 따지자 이거예요. GDP가 아니라 GEP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환경 문제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장악해 놔도록 하는 것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환경 문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 문제까지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가축을 이렇게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어부들에게 생산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나면서 여기 다보스는 어레스트 하겠다.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럽의 농부들이나 전 세계의 농부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데서 나오는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최고의 우수한 이런 세계 경영인들 가운데 그냥 탑 클래스에 있는 경영인들이 3,000명, 5,000명이 모여가지고 매년마다 모여서 이걸 만들어가는 데니까 거기서 의논이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거는 바로 여기 유엔에서 이 사실을 결정해서 앞으로 GDP가 아니라 GEP로 해야 하는 것을 유엔에서 결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TV 보시고 나 이렇게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이런 거 지금 그런 연예 프로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GDP를 갖다가 GEP로 바꿔가면서까지 세계가 이렇게 결의되고 큰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AI가 만들어내는 음식이란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면은 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이고, 가축이나 이렇게 이런 걸 못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걸 잡지 못하면 지방이나 단백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WEF라는 말은 World Economic Forum이 바로 다보스 포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다보스 포럼에서 뭘 숨기고 있느냐? 이게 말이죠. 버그예요. 뭐 다양한 형편의 버그들. 이게 벌레죠. 날아다니는 벌레. 이게 버그 하면 심지어 무슨 바퀴벌레도 버그고 무슨 여러 다양한 것들 다 버그입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음식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죠. 창시자기도 하고. 자, 근데 지금 앞으로, 자, 단백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뭘 예상한다? 버거. 뭐요? 다양한 것을 귀뚜라미도 버거라고도 부르고 다 이렇게. 자,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실제 이 햄버거 여러분 좋아하죠? 햄버거나 여기 버거 속에 그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면은 새로운 먹거리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다. 근데 그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 벌레들입니다. 벌레들.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벌레를 먹어요? 버그들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인섹트, 뭐 곤충이나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세프 윤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누구 같아요? 조세프 윤 박사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가디언지에서도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리려면 앞으로 우리의 지구촌의 식량은 뭐라? 인섹트다. 이게 벌레들이라 이거예요. 다양한 형편의 곤충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자, 이게 이렇게 뭐 되고 있어요? 공론화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공론화된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타임 2030 타임지입니다. 2030에 대한 타임의 예치예요. 자, 우리는 뭐냐면 그들은 2030에 가면 모두 건강하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게 지속 유지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말이지 왜 더 많은 벌레를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더 많은 버그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더 건강하고 그러면 더 우리가 더 이 현재 상태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2030 어젠다가 뭡니까? 서스테이너블 어젠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지구를 더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2030을 예측한 타임의 2030의 예측입니다. 더 벌레를 먹지 못할 이유가 뭐냐? 더 많은 벌레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이 폴브스지에서도 뭐라고 나와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잡지 아닙니까? 벌레를 먹는 거죠. 인섹트.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어떻게 하는 거. 80%보다도 더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것들, 우리 환경에 이렇게 임팩트 주는 그런 문제들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8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대부분 다 무엇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였다. 이런 거죠.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제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래서허퍼니까 여러분 뭐 그냥 말하자면 그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메뚜기, 예치, 볕장이 다 그래서허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진짜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게 보세요. 공영 방송 매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방영을 하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답니다. 자, 보시죠. 현재 핀란드에서는 벌써 뭘 만들었느냐? 이게 귀뚜라미로 만든 빵이 나왔어요. 귀뚜라미 빵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한 덩어리에다가 70마리 정도의 말린 귀뚜라미를 갈아가지고 넣어서 만든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프로테인, 단백질원이 더 좋은 단백질원이 된다는 거예요. 귀뚜라미를 먹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것들을 넣는데 얼마나 넣냐면 빵 무게의 3%를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핀란드에서는 이런 귀뚜라미 빵이 벌써 나와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치가 됐다는 이런 뜻. 그러면서 미래에는 우리는 이게 이런 더 많은 우리가 말이죠. all eat a lot more insect 더 많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먹어야 될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먹어서 익숙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귀뚜라미.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소름 끼칩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들은 require much, 그러니까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트레디셔널 미트보다는 이렇게 그 트레디셔널 미트보다는 더 이렇게 덜 먹고 이런 것들을 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이게 점점점.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트레디셔널 고기, 이렇게 가축들을 생산하지 않고 이런 종류들을 먹으면 뭐냐면은, 이렇게, 땅도 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트레디셔널 미트란 말은 뭐 소나 뭐 이렇게 돼지고기든지 뭐든지 거의 많은 육류들을 덜 먹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곤충들이나 벌레를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덜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곤충들이나 이런 벌레들을 먹으면 땅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가축을 이게 사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만들려고 막 삼림을 막 베기도 하고 아마존 유역의 밀림들을 다 베가지고 말이요 심어서 목장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이러니까 환경이 황폐되는데 이게 목축을 위해서 그런 황폐하는데 벌레를 먹고 곤충을 먹고 메뚜기 먹고 귀뚜라미 먹으면 그런 거 안 내도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환경 침해될 수 있는 농장지를 목축지를 더 넓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물성 우리 지금 먹고 있는 동물성 그런 이 고기들을 이렇게 만약에 절반 정도만 줄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먹어요?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벌레들을 먹고 또 어디서 랩그라운드 미트니까 이건 뭐예요? AI가 만든 이런 음식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훨씬 더 농장지도 줄어들고 말하자면 짐승을 이렇게 양육하는 데 필요한 농지도 줄어들고 훨씬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영국의 70배 이상의 목축지가 어떻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환경 친화적인 깨끗한 천연 환경으로 바꿔질 수 있다. 어디에게 유럽연합에서 나온 얘기니까 거기서 영국의 70배가 더 넓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절반만 줄여도 그 정도 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만 줄여도 영국 땅의 70배 이상 정도가 더 이렇게 우리 깨끗한 환경으로 바뀐다면 이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거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불 보듯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탄소 발생을 reduce emission이라는 말은 이제 줄일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목축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말이야 어떻게 한번 먹어볼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나오는 걸 보는 거죠. 핀란드에서님이 귀뚜라미. 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게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힘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제 이 춘궁기가 지나고 이게 가을이 막 아직 추수 때 전에 배고프니까 이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다가 저녁에 이게 여러 가지 형편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식량으로. 근데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그게 그런 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떠나가지고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귀뚜라미든 메뚜기든 이런 거 먹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이런 빵까지 등장한다는 시대는 이거 굉장히 정말 이제 근래 사회는 많이 참 이상하고 낯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보시죠. 말하자면 도시들이에요. 미래 도시는 세계를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밑으로 놓기 위해서 미래 이런 거, 얼반 컨섬, 소비하는 미래 도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 C40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about C40이라는 말은
세계의 거대 도시, 40대 거대 도시의 시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C40이란 말은 글로벌 네트워크 오브 메이어스. 그러니까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거대 메가 도시들의 40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우리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여서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2024년부터는 2024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메인스트림 시티 살릴, 그 다음에 시리에서는 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각자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내고 결국은 앞서서 40개 시리가 이런 일을 리드해 나가면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40도시에서 거의 100명의 시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40도시 속에는 이런 메가시티가 있고 지금 현재 있죠. 여기에 여기 미국에 14개가 있고요. 한국에 어디도 있나 이거 보실까요? 여기 한국에 서울도 들어갑니다. 여기 다 모인 거죠. 여기 C4이라고 하는 여기 도시에서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세계에서 지금 이런 그 메탄이나 탄산을 배설하는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의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생산부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C40이라고 이 거대 도시 주변에서 이런 그 물건이나 우리 사람들이 소비해야 될 이런 것들 생산했는데 그 대부분의 85%가 거기서 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것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거죠. 누가요? C40. 메가도시라고 하는 세계 리더하는 그런 40개 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데 30년, 32, 50년 나오잖아요. 그러나 2030년까지는 50%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자, 이 미국에 14개의 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좋다. 이걸 죽이기 위해서 23년에 작년에 8월 19일 날 타겟을 세웠는데 무슨 타겟이냐? banning meat. 고기 먹지 말라. 유제품 먹지 말라. 그리고 private vehicle. 개인 자가용 사용을 어떻게 하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렇게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졌네요. 뭐 차 타지 말라는 말은 이해되죠. 전기차 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테니까. 근데 뭐래요? 고기나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자, 이게 다보스 포럼하고 연관됩니까? 연관되지요. 분명히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14개의 이렇게 이 거대한 글로벌리스트 크라임 오거니제이션들이 뭐로 되어 있느냐? C4 CD에서는 앞장서 있는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있는 세계 40대 도시들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ambitious target. 이런 타겟을 놓고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포부가 있는데 뭐냐면 2030년에 고기를 제로 킬로 미트 컨섬션, 즉 전혀 고기를 먹지 않는, 그 다음에 유제품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사람이 1년에 옷 3가지 이상의 옷을 새 옷으로 새 옷을 3벌 이상은 1년에 사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자가용 완전히 없애는 거, 이런 거. 완전히 이렇게 돼서 비행기도 아주 짧게만 건데 short haul return flight less than 1,500km. Every 3 years per person. 1인당 매 3년에 1,500km가 안 되도록만 비행기 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여기 3년에 이렇게 에브리 3년이니까 매 3년마다 그러면 1년에 5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한 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더 이상 비행기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여행 끝난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자고요? 2030년까지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딩을 짓고, 이렇게 무슨 건물 짓는데 40%를 줄이고, 식생활에 식량에서 60% 줄이고, 그 다음에 개인 차에서 39% 줄이고, 옷이나 이런 것들에 66% 줄이고, 전기 제품에서 말이죠. 이런 냉장고 이런 것을 33% 줄이고, 비행기 날아다니면서 항공 여행하는데 55%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목표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뭐 하는데 기온 1.5도를 높이지 않는데
이렇게 세계가 탄소를 결국은 어떻게 하는데 완전히 2030년까지 아주 극적인 이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네트 제로다. 더 이상 이렇게 이 탄소 발생을 않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서 아무도 빠질 수 없고 또 이런 일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우리들이 사는 산업, 생업이죠. 생업도 보장되고 오히려 더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 이런 활동하다 보면 거기에 베네핏이 있어서 고용 창출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탄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만두고 이런 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생업이 안정되게 되고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나 이런 걸 보면 맞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야 된다면 그런데 또 이것으로 오히려 더 환경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은 더 부자 되는 길이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세계 40대 메가 도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15minute 도시라고 하는 15분 시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 않으세요? 자, CBDC, 팬데믹 듀리리, 그 다음에 이것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봉착된 거 알 수 있죠. 단백질 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게 소고기, 돼지고기, 무슨 양고기 이런 거, 생선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그거 괜히 먹는다고 다 탄소만 많이 발생하고 환경 다 망가져. 우린 죽어. 그거 먹지 말고 더 메뚜기 먹고 귀뚜라미 먹고 또 이렇게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바퀴벌레도 먹고 또 이런 거 다 먹어서 단백질 보강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 남았습니까? 우리 쌀농사도 짓지 말고 벼농사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나 보시죠. 여기 금년 1월 22일 발표입니다. 금년 1월 22일 발표에 뭐라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반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소장농들이 이렇게 집에서 무슨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IMUCA가 말하고 있는 그런 농촌 얘기했으면 거기서는 일반적인 그런 컨벤셔널 프로듀스 이런 것보다 보통 그냥 한꺼번에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데서 농사 짓고 그런 것보다 훨씬 카본 발생을 6배나 더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집에서 말이지 얼반팜이라는 말은 가드닝 같은 거 집에다 이런 거 한다 거기서 이 과일 심고 야채 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발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몇 배나? 6배나.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냥 형은 잠깐만 지금 빌 게이츠가 오고 있다. 뭐 하는데 뭐까지 가든 백야드에 있는 가든 여기까지 빌 게이츠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거 집에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 먹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이 자기 어떤 취미 활동이 됐든 개인이 이렇게 소작 활동을 됐든 이런 것들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GDP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GEP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량 문제는, 단백질 문제는 그런 거 곤충이나 벌레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땅을 많이 사고 들어가는 거네요. 무슨 27만 5천 에이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느니 제일 많이 이렇게 부자가 가지고 있느니 또 네브라스카에서 무슨 땅을 사니 어마어마한 땅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농부들 이 빌 게이츠가 사고 있는 땅은 전부가 다 농작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데서 허진 거 하지 마. 뭐 하면 돼요? 거대 부호들이 거대 농장을 가지고 거기다 뭐만 하면 돼. 유전자 조작하면 단위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전 세계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럽, 인도 젊은이들이, 농부들이 아는 거죠. 우리 농사 못 짓게 하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히 기업 영농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단위 생산량을 들여서 전 세계의 먹거리를 책임질 테니까 이거 다 쌀농사, 빌농사 니들 하지
마. 우리가 다 대줄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필요한 이런 글로설이 우리가 다 해줄게. 고기 먹지 마. 벌레 먹으면 돼. 이거 얘기를 완전한 답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더스티 잔슨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가? 빌 게이츠가 미국의 농장 가운데 가장 큰 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 오너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농장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가는데 뭘 말했느냐? 자, 미국에서 shouldn't eat any red meat. 적색 우리 말하자면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와 같은 거 그가 지금 이 나라에서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농장을 많이 찾아가는 바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걸 다보스 포럼에서 쌀농사 짓지 마, 고기 잡지 마, 또 축산업 하지 마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한 그런 aspiration 그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원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farmer, no food.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전쟁이 있든지 재난이 일어나서 환경이 망가지거나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우선 그런 것들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준비되고 계획되고 작정된 이런 모든 푸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영농에서 또 AI가 만들어내는 그게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인류가 더 건강해지고 더 우리의 생존력이 넘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구의 환경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자고 하는 일이 우리들 앞에 보여져서 오는 말하자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 이상한 기근이 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나라가 나라는 전쟁이 소식이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 이미 온역은 지난 시간 봤고요. 이 전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기근이 오겠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전쟁이나 재난이 기근의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래는 이제부터는 사단의 식량 독점이 기근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되고 각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면 같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순리에 맡기지 않고 순리를 거역하는 영리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일이라고 한 거죠. 식량을 독점하는 것이 기근이 원인이 된다. 왜냐? 이 식량을 독점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뭐가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거리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독점이야말로 사단의 마지막 뭐예요? 거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시면서 여기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러면서 흠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세에 무너질 이 어둠의 도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 왜 무너졌는가?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종교가 영적인 얘기죠. 모든 종교가 다 귀신과 연합해서 더럽고 추악한 가든 다양한 거짓 종교들이 합동됐다는 것. 그러면서 이 거짓 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더라. 만국을 그걸로 어떻게 하냐 취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거짓 종교로 만국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 땅에 있는 나라들도 그 종교와 같이 합동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력을 힘입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땅에 누가 있느냐?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입하여 땅에 있는 상고란 말은 경영인들이에요. 경제계에 있는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도 이 더러운 종교와 어떻게 하더라? 화합하고 타협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가 합동됐단 말입니다. 첫째, 종교가 통합됐다는 거죠. 거짓 종교, 거짓 통합. 정치가 통합된 국가들이 하나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가 통합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어요?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 경제적 통합, 세계 종교가 하나 된다. 우리가 남이냐? 국가들의 통합이라는 거 이게 2030 어젠다에서 그레이트 리셋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는 이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라우다도 시를 통해 보셨잖아요. CBDC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경제가 통합된다면. 그리고 보신 것처럼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상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파워들과 정치, 경제 이들이 다 서로 합동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다 해서 독점하는 거죠. 식량 독점, 의료 독점, 전기 독점, 뭐 독점 다 독점하면서 결국은 독점하게 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세계는 어디로 간다? 말한 그대로 짐승의 우상에 서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자에게는 뭘 받게 해요? 표를 주어서 먹고 사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예언의 이렇게 다 상호 유관성이요 연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치명적인 그야말로 치명적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빵 문제를요. 빵 문제를요. 빵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는데 옷 안 입으면 어때? 아까 나왔죠. 1년에 3벌 이상 사 입지 못하도록 한다고. 자, 안 입으면 그만. 지금도 모든 인류는 약 20년 안 사도 입을 만한 옷이 다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예요. 근데 이 빵은 못 먹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빵 문제로 이 모든 사단이 이 빵 문제를 독점하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렇잖아요. 농사 짓지 마. 뭐 축산업 하지 마. 생선 잡지 마. 이래 놓고 우리가 단백질 공급해 줄게. AI 통해서. 우리가 이걸로 다 먹을 거 줄게. 이러면 배급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 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사단이 이런 일들을 독점하는 일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단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성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사람에게는 진짜 이런 엄청난 기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준다. 하늘을 닫아 철이 되게 하고 땅이 변하여 노시 되게 하면서 심는 것도 네가 못 먹고 다 짐승이 있고 폐병이 있고 막 이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있고 내가 너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하나 되어서 너희 떡을 구워 먹어 저울에 음식이 너무 귀한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지금 이렇게 인류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순리를 거스리는 일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인류가 다 도매금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래도 청정치 않고 내가 대항하면 너희 죄를 위하여 7배나 내가 징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배나 징치할 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서로 나중에는 굶어가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어떡한다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인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실제 기근이 있으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누구를 잡아가러 갔느냐. 엘리사를 이렇게 잡으러 갔었던 얘기였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문을 꽉 닫아놓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를 둘러싼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랬더니 완전히 먹을 것이 성 안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임금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실제 엘리야 선지자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더니 성 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 안을 둘러싸니까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떡한 거예요? 결국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야 오늘 우리 아들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먹자. 내일은 너희 아들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 내일 됐는데 안 내놓더라 이거예요.
먹을 때는 좋아서 먹었는데 이게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죠. 그럼 예루살렘은 이런 일을 안 겪었는가? 예루살렘 보시죠. 예레미야 당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번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까 건 사마리아가 망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이 기근 때문에 온 일이에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임금님 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때예요. 기원전 586년.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서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며 그러니까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여기 말이 자비라 그랬지만은 그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착한 그 부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실제 구약의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너무나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때 이북이 말이죠, 북한이 말이죠. 그때 무슨 고난의 행군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이 굶어 죽었을 때 우리 남한에 들려왔던 소식들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삶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현대 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그런 소문으로 들린 거니까 사실인지 아닐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이렇게 이 부녀가 뭐 하더라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 명하래. 이제 다시 예레미야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그 성을 헤롯 대왕이 다시 중건하고 증축해서 근사한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고하실 때 그때 당시 실제 예루살렘이 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는 여러분 이건 누구 책이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자죠. 이 요세푸스가 수록한 유대 역사 가운데 제6권 이 책 속에 있는 제6권 챕터 3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포위했을 때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로마인들과 같이 싸우면서 로마인들을 격퇴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전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아주 그냥 치명적인 기근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기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요세푸스가 쓰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 때예요.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걸 보고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역사책은 이제 성경시대 이후니까 이 역사책을 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요세푸스가 이 글을 여다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유대 역사의 치욕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 어떤 일을 받았는지를 내가 욕먹는 아니더라도 적어야 되겠다. 내 눈으로 목격한 걸 적어야 돼. 하고 이걸 기록해.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치욕거리지만 나는 쓸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 무슨 얘기냐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인데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여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이 이렇게 이런 그 로마 때 쫓겨나가지고 다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재산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재산 유명인사인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갇힙니다. 근데 예루살렘 포위되다가 갇혔는데 이 갇혀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로마인들에 뺏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다 강도들과 폭도들에게 다 어떻게 했냐면 약탈당했어요. 모든 걸. 그래서 그 사람 이제는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에 사롭게 말고 배고픔,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을 말이죠. 약탈당했다는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리아는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을 저질렀다. She attempted the most unnatural thing이라고 했었어요. 내추럴 띵이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unnatural.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시도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마리아는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약탈 속에서 내가 누굴 위해 너를 보호하겠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전쟁과 기근이 이랬는데 내가 너를 지킨다고 너를 보호하잖아. 그럼 결국 네가 어떻게 될 거냐? 넌 너를 보호했다 헌들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자 로마의 전쟁으로 너희가 너를 살려서 우리가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노예가 될 것이 뻔하. 아니면은 그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굶어서 죽게 될 수도 있다. 굶어서 죽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노예가 될 것이 뻔하고 어쩌면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노예나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강도들, 성내에 있는 약탈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것이 더 두렵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를 그냥 놔두는 거 너를 왜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가야 이리 와서 너는 내 음식이 되다고. 이렇게 해서 그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춰놨다. 근데 폭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그 폭도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이 냄새, 음식 먹는 냄새가 나니까 여기 음식이 있구나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음식 안 주면 죽일 거야 하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오케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너희들이 올 줄 알고 내가 음식 남겨놨어 하면서 뭘 준 거예요? 아들 반 먹다 남은 음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약탈하러 왔던 사람 이 장면을 보고 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실제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이만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고 그 상황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1932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사이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기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1932년, 33년 된 기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 기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2년, 33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하면은 여기 크루시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왜 키우 이런 곳 있잖아요. 키우 이쪽에 드네프르 강이 있는 여기에서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400에서 5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700만 명 이상 왔다가 나머지 200만 명, 소비에트 유니언에 200만 명들하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일이 92년 하나의 가족이 모든 걸 다 팔았어. 옷이고 뭐고 다 팔았어요. 먹으려고 음식을 사 먹으려고 있는 걸 다 팔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뭘 먹었느냐면 지푸라기를 먹고 이딩 스프로 지푸라기 먹고 라임추리랑 그다음에 이게 라임추리 나무 이파리를 먹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막 마크나 네슬에서 뭐 나온 카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무에서 끌러 먹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삼촌네 집에 갔더니 지푸라기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한 이런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드네프르 강에 있는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몰래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잡지를 못하게 하는데 몰래 쪽대대고 가가지고 그 생선 잡아먹는 사람 아주 럭키한 것이었는데 반면에 여기 이렇게 써요. 사람은 굶어 죽은 가족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side of the river thing 이 강 건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더 나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people were killing their children and eating them.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을 먹었다. 1932년에 여기 이렇게 보덜랜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전쟁이 막 시작돼 있을 때 보덜랜드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뭡니까? 역사입니다.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이것이 이런 기근들이 그야말로 심판의 기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있어서 자연적인 재해로도 이런 일이 오지만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문제로 이런 기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실제 무슨 뭐 집에서 텃밭도 못하게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이 일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모든 이 세계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하늘에 짓고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무슨 기근, 심판의 기근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굶어서 죽게 생기니까 눈이 돌아가서 의식이 없으니까 뻘뻘뻘뻘 애가 겨가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인 줄 알고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 이런 성경적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너무나 긴박한 시간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이미 금년부터 진행된 일들이 착착 전응되어 있고 금년에 4월달에, 금년에 5월달에 그 다음에 도시마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까지도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결국은 사단 숭배로 말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연합한 일들이 아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괜찮아 무슨 말이지 저 박영호 목사님 말이야 괜히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 무슨 음모론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음모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너무나 위험한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붕 위에 있던 자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들에 있던 자가 집으로 가서 빠이빠이 하러 가는 것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는 급하게 이미 예루살렘 총에서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말했던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도 삶아먹는 그런 이 참상을 목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그때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만하면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기 전에 떠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예언의 일정표가 있대요. 이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보상은 반석과 같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 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극적 참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경고의 지혜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이들처럼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사람과 같이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는 우리 눈에 거대한 형편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재림의 징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만들어내는 징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징조들을 사단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조한 징조들까지라도 진행돼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고 미혹하는 이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방주 짓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 돌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놀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짐승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멸망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떠나라고, 어디를 떠나라고, 도망가라고요. 지금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경고는 뭐냐? 여러분 노아 당시에 짐승들이 방주로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경고고 복음입니까? 짐승들조차도 방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들어오시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거기서 바벨론에서 무너질 밤에서 나와라.
그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면 떠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이 떠나가는 걸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오라, 저들은 떠나가네? 저들은 보통 때도 보통 사람이 안과는 달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여기를 떠나가고 있네. 오라, 이건 지금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닐까? 여러분의 떠남이 무서운 경고처럼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짐승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달려 들어오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을 법한 그 일처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떠남이야말로 마지막 인류를 향한 경고요, 전도요, 복음의 메시지란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시절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착착착착 어둠의 권세가 장악해오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직도 들려줘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바쁨과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세상거리 때문에 귀를 막고도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라면 저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지금 이미 떠날 준비를 하신 분들이나 이미 떠나신 분들은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빨리 적응하셔서 빨리빨리 적응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같은 형제의 우애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우애를 그렇게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이 이 아침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떠나야 합니다. 늦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극단이나 광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시면서 그런 결심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